구찌오구찌 이니셜이더라고요 이게. 여기 왜 GG가 나오나. 요즘 열일 하시는 또 80대 노장 감독 리들리 스콧 감독이 벼르고 별러왔던 그런 실화 스릴러 영화인데요. 라스트 듀얼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3월 개막을 앞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제대로 겨냥한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든글로브가 있죠. 아카데미의 이제 전초전으로 꼽히는 거기서 지금 하우스 오브 구찌의 레이디 가가가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이 현대물이나 SF도 잘 만들지만 저는 특히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을 조명한 그런 어떤 드라마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좀 상복은 없었어요. 글래디에이터, 블랙호크 다운, 그 전에 델마오 루이스 이렇게 감독상 후보에만 3번 올랐었고요. 최근에는 그나마 마션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 하시기 전에 당초 이 영화가 2011년에 개봉을 목표로 해서 제작이 될 뻔했다 이런 비화가 있는데 무려 안젤리나 졸리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으로 영화화를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뭐 배우들 스케줄 문제도 있고 판권을 가지고 있던 유니버설 픽처스와의 갈등으로 이제 영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무려 왕가위 감독, 무려 마고 로비 주연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무산이 됐고요. 영화를 정말 찍을 뻔했던 감독이나 배우들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이 구찌 가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실화 스토리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영화는 사실 원작이 되는 논픽션 책이 있어요. 그 사라 게이 포든이라는 저널리스트가 구찌 주변인들, 관계자들을 한 100명 넘게 취재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했는데 사실 단순하게는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건데, 이 영화의 주연인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파트리치아 레기안이라는 인물은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마우리치오 구찌의 이제 전 부인이고요. 이 작품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청부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배우 인물이죠. 이제 이 사건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995년 3월 27일입니다. 이 마우리치오 구찌가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의 살인 청부로 4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을 하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 사건이 이탈리아 현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파트리치아가 이제 마우리치오랑 결혼을 해서 13년 정도를 함께 살았어요. 결혼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근데 이 비교적 가난한 축에 드는 세탁소 집이었나? 따님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품가의 후계자랑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겠죠. 뭐 현대판 거의 뭐 신데렐라 스토리의 배경이 될 만큼 이 파트리치아라는 사람의 어떤 뭐 허영심이랄지 혹은 뭐 의부증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 1991년에 이혼을 했어요. 사실 돈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우리치오가 경영권 승계를 받은 게 1993년인데 그때 뭐 주식을 지분을 매각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차익을 봤대요. 근데 이혼을 할 당시에 파트리치아가 위자료로 받은 건 한 120만 달러 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청부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29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계속 복역을 하다가 2016년도에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도 나는 약간 억울하다.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에로부부비암쳐요 정말. 지금 이 하우스 오브 구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사실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파트리치아랑 마우리치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감정적인 다툼이든 뭐 집안의 뭐 복잡한 문제든 그런 배경 비하인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품가의 청부 살인 사건 이렇게 포장하면 딱 자극적이고 간편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뭐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 뭐 어떤 물욕에 대한 거, 그런 것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려낼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이번 영화를 볼 때 주목할 만한 요소가 좀 첫 번째이지 않을까 거의? 그러고 보면은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도 사실 누가 그래서 죽는가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파국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전개 부분에서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영화 보면은 실화지만 실화를 유쾌하게 비틀어가지고 관객들에게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작품이잖아요. 일종의 대체 역사 같은 느낌이죠. 샤론 테이트란 인물에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대체적인 스토리를 그 배우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결말에서 어떤 여운이나 그런 감흥이 좀 있었는데 예. 하우스 오브 구찌는 그런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예. 뭐 그런 명품으로 대변되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뭔가 냉소적인 걸 담아내는 네. 그런 드라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러닝타임이 158분이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정말. 네.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 한 인물의 심리, 탁월하게 묘사를 해내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대사나 동선에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파트리치아가 나는 도덕책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공정하다, 이런 대사를 하고, I don't consider myself a particularly ethical person, but I am fair. 상대방이 뭐 비밀을 지켜줄 수 있냐, 이 모든 일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상대의 물음에 성으로 긋죠. Can you keep a secret? Father, son, and house of Gucci. 대사로 내가 어떠어떤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언행으로 한 캐릭터를 다 설명해내는 그런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가 원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실제 패트리치아 레지아니의 영상 뭐 말하고 이런 예. 거랑 얼마나 이 레이디 가가가 연기를 할 때 억양이나 막 행동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했는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이 9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의 어떤 명품가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패션이라든가 그런 프로덕션을 잘 살려낸 뭐 그런 것도 좀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간략하게 가문을 소개해드리면 마우리치오 구찌는 이제 창업주 구찌오 구찌의 손자입니다. 예, 아버지 로돌프 구찌의 극력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파트리치아와 결혼을 했고요. 파올로 구찌와 함께 1970년대 후반에 구찌를 경영을 하면서 기성복 분야 진출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알도 구찌의 경우에는 창업주 구찌오 구찌의 셋째 아들입니다. 구찌의 황금기를 정말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해도 될 텐데, 피렌체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구찌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정말 걸출한 인물이었고요. 로돌프 구찌는 창업주 구찌오 구찌의 막내 아들이죠. 이제 마우리치오 구찌의 아버지입니다. 좀 영화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업보다는 배우로 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 이제 2차 대전에 연예병사로 참전을 한 뒤에 배우 일을 그만두고 이제 구찌의 밀라노 사업 확장을 도운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올로 구찌, 알도 구찌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알도와 삼촌 로돌프 사업을 도왔는데 이게 워낙 좀 엇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는 그런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르델 토가 나와?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근데 이제 실제 파울로 구찌와는 좀 다르게 생겼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예고편이 나왔을 때 구찌 가문의 증손녀 분께서 네. 대놓고 불편감을 드러내기도 You need to dress the part. 제가 봐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구찌는 말 그대로 한 가문이기도 하지만은 패션 왕조처럼 느껴지게 영화가 연출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뭐 패션, 그러니까 스타일이 곧 하나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영화에서 탁월하게 묘사를 했던 것 같고요. 패션이라는 요소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때로는 자기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결함,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재력에 좀 자신이 없다든가 남들보다 좀 우월해지고 싶다 이럴 때 명품 옷이나 어떤 옷가지를 걸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벗게 될 수 있고 또 벗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패션이라는 요소가 이 구찌 가문 이야기와 좀 한몸이 돼가지고 이야기의 동력을 좀 한층 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 있잖아요. 카드로 쌓아 올린 무너지기 쉬운 그런 뜻이거든요. 하우스 오브 구찌의 그 하우스 오브라는 제목이 그런 의도인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근데 무너지진 않잖아요. 네. 이 대기업 오너 리스크 참, 아니 오너 리스크 죄송합니다. 오너 스토리가 마음의 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너 리스크도 있죠.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창업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한 2세, 3세, 4세쯤 되면은 회사 계열사들이 각각 이제 형제들이 나눠 갖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 싸움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L처럼 이렇다 할 분쟁 없이 되게 잘 각자 잘 사시잖아요. L 유료 광고 아닙니다. 나중에 크게 되실 수 있으니까 네. 지분 정리 미리 잘 해놓자. 하우스 오브 구찌. 아우 또 이렇게 끼워 쓴다고? 명품 감독의 명품 배우, 하지만 익숙한 맛은 아니네. 저는 뭐 잘 안 입어봐서. 아이고. 여기도 가려주세요. 네. 명품을 생각할 때 제 집에 있는 추리닝처럼 편한 옷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익숙한 맛은 아니라서 뭔가 조금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은. 이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아. 리들 스콧과 레이디 가가와 구찌의 이름으로 신자도 아니신데 지금 약간 I subscribe to unconventional punishments.